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이펙 계기로 경주에서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네, 두 정상이 어떤 합의를 이뤘을지 홍연익 전 국립외교원장,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래는 1시쯤으로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많이 늦어져서 2시 39분에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고요. 4시 6분에 종료가 돼서 한 87분간 회담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진행된 것으로 보십니까?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 늦게 왔고요. 그 CEO 서밋 5천 연설인데 그 5천 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아마 그 5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주목될 만한 게 굉장히 한 45분, 50분 가량 한 것 같아요, 연설을. 보통 그렇게 늦었으면 한 10분 정도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10분도 길죠, 사실. 근데 그렇게 오래 하니까 이게 정상회담도 그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이 돼가지고 확대 정상회담 하면서 식사도 하면서 하고 그래서 시간이 87분 동안 했는데 아마 말씀은 많이 못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합의문이나 아직은 안 나와서 모르지만은 이렇게 공동 발표나 뭐 이런 게 없는 걸로 봐서는 사실 저는 합의가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었는데 안 됐다고 해서 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안 된 거는 지금 원상태이고 요는 한미 간에 뭐가 합의가 없다 그래도 한미 간의 그 우호적인 관계는 유지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합의가 늦더라도 결과적으로 내용이 좋은 호혜적인 합의가 나중에 되면 되니까 지금 나쁜 내용으로 빨리 합의된 것보다는 저는 더 오히려 나은 것이 아닌가. 아직은 모릅니다. 좀 합의가 뭐 발표가 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내용 나쁜 합의보다는 합의가 연기된 게 저는 오히려 더 잘 된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오찬을 겸한 87분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오늘 자리에서 큰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이제 우리 합의문은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한 것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라는 것이 요구 사항이었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 4,200억 달러입니다. 그중에 이미 95%가 미국의 국채, 미국의 정부 기관채, 미국의 회사채로 95%가 투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에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200억 달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미국에다가 250억 달러를 8년씩 2천억 달러를 총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요구한 것은 70억 달러를 10년간 분할해서 투자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700억 달러가 되는 거죠. 70억 달러를 10년에 분할하는 거니까. 그러면 아직도 3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외환보유고가 이렇게 적은 줄 몰랐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아마 이제 지금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달라고 했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양보를 했는 상황이고 일본은 외환보유고가 1조 3천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전체 외환보유고의 한 3분의 1 정도를 직접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에 와서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그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입니다. 우리가 간접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와 채권을 팔아서 직접 투자를 요구하는 건데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85%나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수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2천억 달러, 우리 대한민국은 700억 달러로 많이 낮아졌고 그래도 한 3배 정도 미국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마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좀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양국 정상의 발언 중에 좀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발언이 있었습니까? 저는 뭐 우리 원자력 잠수함하는 거 그거 좀 가능하게 해달라는 그 말씀하고 양국 정상이 얘기하는 게 김정은과의 만남은 이번엔 무산된 걸로 기정사실처럼 말씀하시는 게 저녁까지 좀 기다려 보시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럼 교수께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발언이 좀 눈에 띄셨습니까? 저는 첫 번째는 이제 안미 경미. 우리나라가 전에 이제 안미 경중이 없습니다. 원래는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중국과 홍콩에 수출하고 있고요. 2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6%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앞으로 이제 안미 경비다. 경제도 미국, 안보도 미국과 더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30%에서 15%까지 낮춰야 되겠다. 전 세계 무역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한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33%가 높습니다. 이것을 좀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이 2024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미국에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에 가장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고 투자를 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고, 삼성전자가 지금 텍사스에 60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이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드디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하고, 지금 현대자동차가 30조를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게 바로 대한민국이고, 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조선업 분야 지금 마스가라고 해서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이 최적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군함 특수선 분야에서 세계 1등입니다. 중국에다 부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미국에서 도와주고 가장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로서는 미국과 안보와 경제를 더 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우리가 지금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핵 잠수함 연료를 공급하는 걸 허용해 주면 우리가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적시에 아주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가 핵잠수함 그러는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잠수함인데 동력을 원자로를 해가지고 그 오랫동안 그 지속적인 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서 이 물 위로 떠오르는 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떠오를 수 있게. 그러니까 한 30일을 물 밑에서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겠죠. 근데 이제 디젤 잠수함이나 이런 거는 매일 하루에는 한 번씩 올라와야 되니까 금방 눈에 띄는 거죠.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참 모순된 그 말을 사용해 온 건데, 원자력 잠수함이란 용어를 저는 사용하길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이제 이거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는 이유가 지금 미국이 강조하는 중국이 서해상에 그 불법 그 구점을 세운 거, 그거를 이제 미국의 군부에서도 막 지적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은근히 이제 한국과 중국 간에 야, 중국이 굉장히 안보 위협국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이 이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려면 사실 서해상의 해군력이 중국이 우리보다 한 3배 이상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총력을 기울여서 중국의 그 불법 어로나 뭐 그 이렇게 뭐 법을 어겨서 넘어오는 중국의 배들을 막아내고 있는데, 이게 힘에 겨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잠수함이라도 은닉을 기할 수 있는 그 원자력 잠수함을 사용할 수 있으면 훨씬 그게 유용하게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요구만 하지 말고 우리에게 그걸 가능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동해상에서도 북한의 잠수정이라 그런 게 옛날에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랬거든요. 러시아도 막 통과하고. 그래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만찬장에 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을 초대해서 지금 귀빈으로 맞이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싱가포르 정상이 이렇게 동석을 하게 됩니다. 만찬을 하는데요.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 만찬이 힐튼 호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예, 정상들이 모여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경제 협력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가 영내 기술 선도국과 신흥시장 국가 사이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전망입니다. 네. 자, 오늘 만찬 자리에서 정상들과 함께 식사도 하면서 경제 얘기 나누면은 어떤 대화들이 오갈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GDP 대비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가 무역 의존도라고 부르는데요. 75%가 세계 2위의 수준입니다. 세계 1위는 80%인 독일인데 중국에 대한 너무 의존이 높다 보니까 독일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경제로 돌아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또한 100%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에너지를 사오는데 또 다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작년 말 기준으로 1000조를 수출했고 900조를 수입했습니다. 100조 정도가 무역 흑자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85조가 대미 무역 흑자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85조나 되는 무역 흑자를 너무 많이 남겼다. 85조 중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산 석유와 에너지가 수입 1위고 사우디아라비아가 2위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다자 무역이라든지 교역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 무역으로 나가고 미국 우선주의로 나갈 때 대한민국은 교역을 확대하고 전 세계와의 교역 확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에 더 많은 공장을 짓고 미국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올 1월 달에 제가 미국에 출장을 갔었는데요. 미국 국민들 은행 대출 이자가 8% 정도 됩니다.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자기 급여의 절반 정도를 집세로 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더 부자로 만들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제조업 1위가 다시 미국이 되겠다는 게 바로 목표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교역을 확대하고 전 세계 경제가 함께 성장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또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얘기는 아닌 건가요? 저는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그러면 굉장한 뉴스가 될 테고요. 그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올려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미 간에 이미 지난 정부하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하고 우리 정부 당국자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우리 국회에서는 인준까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인준 절차가 없지만 우리는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준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리가 없다라고 좀 보고요. 근데 그러나 이제 그 국방비는 이제 우리가 올리죠. 올려서 내년에도 8.2%를 올려요. 그래서 8.2%면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건데, 그리고 후년부터는 한 7%씩 올려서 한 5년 내에 GDP 대비 지금 우리가 2.3%인데 3.5%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한테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사항을 우리가 먼저 하겠다라고 나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자권 전환도 대비하는 물자도 구입하고 또 인원도 보충하고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그 협상에서도 우리가 밀리지 않게 된 게 국방비를 증액을 자진해서 하니까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이건 뭐 그 강하게 압박을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나서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뭐 다른 큰 요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의외로 방위비 분담금 얘기는 별로 저 대통령 대연에 거의 꺼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정부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미국한테 우리의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요구에 맞춰서 우리도 할 바를 하고 또 방위비 전자권 전환이라는 것도 사실 미국에게 너무 신세를 지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논리를 가져가야지 우리가 전자권 전환을 하면 한미 동맹이 약화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고요. 미일 동맹도 이 전자권이 서로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미일 동맹이 약하다고 누가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권 전환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꽤 목소리를 세게 할 수 있는 게 이 국방비를 증액하는 걸 자진해서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뒤에 뭐 여러 번 자주국방 기조를 피력해 왔는데
이번에 그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가능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단해 줄 것을 촉구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수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전체 발전을 100이라고 했을 때 원자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한 26% 정도 됩니다. 전체 발전량이 한 50%는 화석 연료고 원자력 발전 한 26%, 나머지가 한 5% 정도가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건데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제조업 세계 5위의 강대국입니다. GDP는 한 세계 10위 정도 됩니다.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주에 있는 한수원 재처리 능력이 거의 포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핵 재처리를 해서 좀 핵 연료 물질을 좀 줄여달라는 게 가장 큰 요구 사항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좋은 점은 우리 스스로가 미사일 사정거리를 늘렸다는 겁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있을 때보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우리 미사일 사정거리가 600km까지 늘어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무 미사일이 베이징이라든지 샨샤댐까지도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2027년까지 대만을 흡수 통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또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샨샤댐입니다. 이와 같이 공화당 정부, 트럼프 대통령 때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미사일 사정거리가 늘어나고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하는 이 잠수함의 자막 능력이 늘어납니다. 지금 호주가 원자력 잠수함을 미국에서부터 수입을 허락을 받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호주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이 더 중요하고 안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때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 강화되는 것이 기회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가 한 1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매년 20개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핵 재처리에 대한 능력, 원자력 잠수함, 또 미사일 사정거리에 대한 확대 이런 것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또 허락을 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북한이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를 한 게 어제 서해상에서 함대지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오늘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 거에 딱 맞춰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좀 개의치 않는 듯이 이미 10수년간 발사해오지 않았냐. 그래도 만나고 싶다. 이렇게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냈는데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은 만날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이죠? 네. 미국이 여러모로 다른 나라에 대해 이제 갑 행세를 많이 하는데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한테는 그렇게 갑 행세를 제대로 못하고 특히 주목되는 게 북한은 그 미국의 경제력이 60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여기한테 지금 협상력이 지금 밀리는 양상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서너 번을 연속으로 그렇게 그 만나자고 이렇게 미소 작전을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완전히 딴정을 피고 있죠. 근데 사실은 저는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는 다 해놓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떠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떠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 트럼프가 포기하고 이제 그냥 가면 손해 볼 거 아니냐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꽃놀이패 수준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가더라도 오늘도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미사일을 쏘고 그러는데도 그거 뭐 계속 수년 전부터 계속 쏘던 건데 일상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별 대수롭지 않다고 딱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요번에는 그 타이밍이 서로 잘 안 맞은 것 같긴 한데 뭐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만나겠다. 그거는 이 어디가 지금 협상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냐를 명확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또 그 외무상을 러시아에 보내놓고 또 완전히 또 딴정을 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여기는 뭐 만나니 안 만나니 아예 말도 안 해. 그거는 저는 오늘 밤이라도 김여정이 위원장께서 좀 오늘 밤에 결단을 내리셨는데 내일 판문점에서 봅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나갈 거라고 좀 봐요. 아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놀라운 모습이다. 우리 정부는 지금 3,500억 달러 때문에 너무나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죠. 뭐 우리 정부가 잘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압박을 당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 나쁜 일을 하고도 밀리질 않는.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제가 뭐 김정은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도 관세 전쟁할 때 중국이 우리의 거의 무역에서 주적이라는 식으로 갔는데 결국은 중국하고 타협하고, 러시아에서도 군사안보적으로는 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침략국인데 푸틴 대통령한테 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방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막 내지르고, 왜 동맹국들한테는 그렇게 강하게 하는지 참 의아스러운데요.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 이익을 철저하게 잘 챙겨야지, 동맹이라고 뭐 미국이 요구하니까 다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우리 국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내일 미중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관계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진핑 눈치를 보느라 이번에 좀 한 수 접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라든지 중국의 협조가 가장 절대적입니다.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기름이라든지 석유는 전부 다 중국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바로 북한을 가장 지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입장이다. 바로 이런 입장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은 아마 이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의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중국과 합의를 하게 되었다. 지금 현재 중국은 미국에 수출할 때 30% 정도의 관세를 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00%를 추가 관세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중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 히토류를 90% 독점하고 있고, 히토류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이나 ICBM이나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필수 재료입니다. 미국에서 원광석을 채굴해서 중국에 보내서 가공을 해서 다시 미국에 가져옵니다. 히토류를 가공할 때는 워낙에 많은 동해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만 지금 공급이 되고 있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히토류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미국과 중국은 1년간 유예하고 합의를 하기로 했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자기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상황에서 그런 이벤트가 좀 떨어지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디어의 활용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북한을 좀 더 다독거리고, 북한이 지금 핵을 10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3위의 이제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핵을 또 인정해주고 북한을 달래고 있는 입장이다. 내일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그 상황에서 또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겠다 이렇게 하기가 좀 일부러 이제 자기가 양보했다. 일부러 그렇게 나타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면서 북한에 대해서 sort of nuclear power, 일종의 핵 보유국. 근데 뭐 일각에서는 스테이트를 안 붙였기 때문에 그냥 핵 보유국이 아니라 핵 보유 세력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만나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김정은 위원장은 대화장에 나오겠습니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조금 지나면 더 많은 걸 얻어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일단은 이 액면 그대로 나온 걸 보면은 우리 핵 문제에 대해서 그 의제를 삼지 않는다면 만날 수 있다. 근데 이제 어저께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또 합의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딱 이렇게 보기에는 아니 뭐 나를 뭐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거 한반도 비핵화라니까 결국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뉴클리어 파워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트럼프가 그래서 오해를 할까봐 아예 자세한 설명도 했죠. 북한은 핵을 보유한 걸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기자가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엄밀히 말한다면 나는 북한은 핵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다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명분상 핵을 보유하는 거를 인정받으려면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하고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하고는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요 용어 사용할 땐 조심해야 되는데 트럼프도 일부러 그 주의해서 뉴클리어 파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요 정도 하면은 그래도 따라오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지 모르는데 김정은으로서는 확실하게 이번에 내가 위에 올라갔을 때 좀
다짐을 받자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노이 때 너무나 세게 당했기 때문에 하노이 때 그 굴욕감이 요번에는 당신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그런 안갚음이라고나 할까 그런 마음도 조금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정말로 내가 그때는 초강대국의 리더니까 내가 그 당시에 결국 김정은이 한 게 뭡니까? 남북 간에 세워놨던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했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뺨 맞고 왜 우리한테 화풀이를 하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참 어처구니가 없었던 일인데 속으로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하노이에서 그 평양으로 돌아갈 때 엄청나게 또 기차 타고 갔잖아요. 그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김영철을 처형할 것이라는 등, 뭐 최선희를 내칠 거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남한에다 화풀이를 하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제 안갚음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좀 해볼 수 있어요. 예. 자,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각국 정상들을 만찬에 초대했는데요. 조금 전에 주빈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등장해서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고요. 예, 곧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축사가 예정입니다. 축사 전해드리고요. 만찬장에서 각국 정상은 인도 태평양 지역 내 경제 협력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각국을 대표하시는 우리 정상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주최해 주셨는데 대개 다 우리 미국의 우방국들 아니면 동맹국들입니다. 지금 세계가 매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각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게 만나는 자리인데 우리 정상 여러분들의 고견도 함께 들어보고 또 함께 토의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신 것은 정말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주최국으로서 우리 모두 각각의 대표하는 국가의 발전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건배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계의 평화와 국가 간 연대를 위하여. Cheers. 예. 그리고 저는 아주 짧은 이 말씀으로 제 드릴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님의 축하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여기도 있어요. Hello. So I'd like to thank everybody. I know you all either reasonably well or very well. And we had a tremendous meeting today with South Korea. I think the meeting was a lot was determined, very much determined. And we made our deal. We pretty much finalized a trade deal. And we discussed some other things having to do with national security, etc. And I think we came to a conclusion on a lot of very important items. We had a terrific meeting in Japan. 일본에서도 아주 성공적인 회의를 가졌습니다. 대규모의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일본에게 다 도움이 되는 결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저에게 카페트를 깔아주시고 저에게 환영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그 금관도 굉장히 탁월한 예술 작품이었고요. 미국 대통령은 처음으로 무궁화 훈장까지 받는 그런 영예를 누렸습니다.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행은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일할 것이고요. 지금 한국에 작은 구름이 있지만 다 이것도 해결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도 잘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일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상호 간에 많은 대화가 있었고요. 양측 간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공적인 회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으로 귀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순회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제가 시정을 할 텐데요. 미국도 잘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지금 호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장이 그렇게 상저가를 치고 있습니다. 9개월 동안 재임하면서 48개월 동안 계속해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호황을 누리기 때문에 1년이면 돈을 2배로 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우리 대통령님의 성과에 대해서 많이 깊이 응원을 보내고 있지만 지난 행정부 4년 동안에 외국 투자를 1조 달러 미만으로 끌은 거에 비하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17조 달러까지 끌어줄 수 있었고 재임기 끝나기 전까지 21조, 22조 달러까지 갈 수 있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차원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방부와 관련돼서 관세를 통해서도 이것이 제대로 잘 활용될 때 국가안보에도 증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를 많이 이용해 먹은 국가들이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번영을 가져다는 큰 결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많은 문제에 직면한 국가였지만 이런 문제에서 저희들은 벗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 국가를 통치하고 계신데요. 지난 1주 전쯤에 말레이시아에서도 성공적인 회의를 했지만 또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셔서 또 저와 함께 만나주신 데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영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도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해드린 바입니다. 또 한측에서 이렇게 환대를 해주신 데 대해서 이 대통령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다시 보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 들으셨는데요. 대규모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게 지금 협상이 타결됐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불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확실하게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가지고 있는 외환보 유고가 1조 3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 유고의 한 3분의 1 정도를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해도 충분한 달러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미국과 일본은 통화 스와프가 무한대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입니다. 일본의 엔화는 미국의 달러, 유로화, 파운드와 엔화까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5,500억 달러를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원화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0.1% 정도 결제에 이용되고 있고 세계 한 40위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제조업은 굉장히 강한 나라지만 국제금융에서 원화의 경쟁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고 서명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아직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금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금액으로 결정됐는지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최소한도로 직접 투자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겠다. 지금 대부분의 외환보 유고가 95% 다 미국의 간접 투자, 주식과 채권에 투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투자로 전환을 해달라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합의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최종 서명이 되고 뭐 공동 기자회견이라든지 여기까지 가야만 최종 결정되는 거지. 아직 뭐 말로 해서는 아직도 불확실하다.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 직전까지 저희 취재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보면은 국가안보실 3차장이 이번 에이펙 기간에 관세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대답했고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틀은 만들어졌는데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거든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AFP 통신이 보도를 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말했다는 AFP 통신의 보도가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이렇다면은 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거나 그런 화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유성락 안보실장이나 아니면 저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해서 발표할 사항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아직 그게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지금 뭐 말레이시아하고도 뭐 했고 저 아세안 가서도 여러 나라하고 지금 그 협정을 체결해서 베트남하고도 그 매듭을 졌고요. 지금 일본하고도 됐고 그 다음에 EU하고도 됐고 그러니까 그거를 뭉뚱그려서 대규모 무역 합의가 다 타결됐다. 근데 또 한마디 또 하는 게 한국에 구름이 껴있지만 곧 해결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그게 구름이 꼈다는 게 한국하고는 최종 합의를 못했다라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금액도 금액이고 또 투자액이 몇 %냐도 중요한데 그 본래는 이제 보증이나 대출로 95% 우리는 하기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거 외에도 투자처를 결정하는 걸 누가 하느냐. 그거를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상무부가 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트럼프가 사인하면은 거기다 그냥 일본은 돈만 집어넣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돈을 우리 외환보유고의 83%에 해당되는 거를 지금 투자를 하는데 그거를 미국이 마음대로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최소한 협의해서 해야 되는 아니면 우리가 결정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익금도 저 미국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게 지금 그 고쳐가지고 우리가 미국이 1 정도 가지면 그 정도는 납득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이 더 많이 가진다 그런 식으로 만약 타결이 됐다 저는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4시 6분에 종료가 됐고요. 이제 거의 3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브리핑이나 발표가 없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아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대한민국의 관세는 한 12% 정도 되고 미국은 평균 관세율이 2.5%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로 체결이 되면서 미국이 2.5% 관세를 받지 않는 것이 바로 한미 FTA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관세를 다 무시하고 15%로 합의를 해줄 테니까 3,500억 달러를 결정하라는 거고 현재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현대자동차 25% 관세를 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자동차 품목이 1위이고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네 번째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자동차와 반도체, 석유화학을 미국에 수출해서 또 에너지를 사오는데 다 100%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매년 이렇게 1,000조를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만 매년 한 80조 정도, 50조에서 80조 정도의 무역 흑자를 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3,500억 달러는 바로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이 벌어간 돈을 다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라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250억 달러씩 8년간 2천억 달러를 투자한 것을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서명을 하거나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까지는 우리가 확실히 하지 않다. 과거에도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로 15% 합의가 된 것 같이 알려졌지만 최종적으로는 서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됐다고 얘기하지만 아직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종 서명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발로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 대통령실 공식 발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뭐 외교적인 수사로 봐야 할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 관련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타결이 협의가 언제까지는 돼야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제일 다행스러운 거는 제일 흑자 많이 내는 게 현대차였는데 현대차가 지난달에 그 기업 전체 성적으로 흑자를 냈습니다. 예. EU하고 동남아, 남미 이런 데서 그 판매가 거의 50%씩 막 늘었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경영을 잘해가지고 미국에는 굉장히 줄었죠. 16%인가 줄었어요. 예. 물론 줄었지만 그거를 다른 지역의 수출로 다 만회를 해서 흑자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기업이 휘청휘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미국의 전문가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25%를 계속 관세를 문다고 하더라도 15%로 10% 내려줬을 때와 25% 지금처럼 계속 간다 그랬을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게 1년에 125억 달러 정도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3,500억 달러면 거의 30년가량 우리가 기업을 당신들 관세가 높아가지고 손해봤지 우리가 보존해줄게. 30년간 보존해줄 수 있는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지금 타결이 안 됐다 그래도 뭐 연말이나 내년 봄까지 말이라도 되면은 저는 아무 문제 없고 또 하나는 타결을 했을 때 소급해서 또 지불도 된다는 거예요. 합의하는 사항에 따라서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초조하게 이거를 바라볼 필요는 없다. 저는 타결됐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사실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결정되는 우리 국민의 삶에 굉장히 직결되는 그런 굉장히 큰 무역 합의가 정말 타결이 됐다면 지금 양국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옆에 두고 이렇게 만찬장에서 먼저 말을 하는 게 이게 외교적으로 맞는 건가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항상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본인이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은 머니머신이다. 대한민국은 돈을 너무 많이 버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올 초에만 해도 한국의 방위비를 10배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10배 이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의 방위비를 더 많이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재산이 한 15조 정도 됩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입니다. 부동산 재벌입니다. 부동산과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이 부자가 됐고 또 이렇게 계속 수익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시계라든지 트럼프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중국에 있는 손자병법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기술이라든지 협상 기술입니다. 전부 다 상대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요구를 해서 본인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명하고 최종 정부가 발표할 때까지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과 협상하고 있는 것이 3,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까지 낮아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700억 달러, 매년 70억 달러를 10년간 투자하겠다는 거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250억 달러를 8년간 투자하라는 겁니다. 아직도 3배 정도의 격차가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3,500억 달러에서 지금 2,000억 달러나 또 700억 달러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한 절반 이하로 낮아졌는데 저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현재 70억 달러를 매년 10년씩 투자하겠다는 가능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 4,200억 달러 중에 현금은 4%밖에 없습니다. 약 한 200억 정도만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70억 달러를 매년 투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간격이 아직도 2,000억 달러와 700억 달러씩 3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최종 합의가 공식적으로 정부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내일 좀 지켜보면 결론이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또 하나 속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로이터 발인데요. 한국과 무역 합의가 거의 최종 확정이라는 또 로이터 통신도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관세 협상이 타결이 불발되더라도 사실 안보 분야에서는 합의문이 이미 작성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보 부분은 뭐 발표할 수 있을 수준으로 이미 다 돼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안보 부분만이라도 따로 합의됐다라고 발표를 하자라는 입장이고 미국은 이 경제, 무역, 통상, 투자 이 부분이 다 합의됐을 때 합쳐서 같이 발표를 하자라는 입장인데 지금 뭐 뭔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따로따로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그 투자액 3,500억에 대한 것이 합의가 됐는지 그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안보 부분은 사실 발표가 안 됐어도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그 한미 동맹을 조정하고 한미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하에 여러 가지 전략적 유연성이라든지 또 뭐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서 또 뭐 국방비 증액 여러 가지 뭐 원시어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좀 수면 이하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은 한미 연례안보 협의를 합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서울에 와서 11월 4일 날 한미 연례안보 협의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안보 부분은 다 이제 뭐가 얘기가 나올 테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결국 3,500억 달러가 어떻게 됐냐는데 과연 그 부분을 지금 저렇게 AFP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게 이제 전 궁금한 거죠.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한미 간의 투자에 대한 협정이 타결됐다. 이렇게 아주 자랑하면서 얘기할 스타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고 이렇게 그게 큰 범위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타결된지 저는 의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최종 확정이 뭡니까? 거의 이게 최종 확정이면 안 된 거죠. 안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안 된 거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전체 수출 중에 한 20%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교역을 협상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재 25%의 관세를 물고 우리가 이제 수출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합의가 된다 그러면 25%에서 10% 낮아지는 겁니다. 15% 합의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일본과 EU 전부 다 미국과 관세 협상이 15% 정도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의 차익을 보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리하게 합의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큰 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의 외환보 유고의 상황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가 외환보 유고도 아마 이제 크게 늘려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외환보 유고가 이렇게 낮은 줄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국가 전체 GDP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국제 결제에서 달러가 결제되는 비중은 IMF 기준으로 한 7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유로화가 한 전체 결제 한 20% 정도 되고 그다음에 파운드화, 엔화까지가 한 3%로 이용이 됩니다. 일본의 엔화는 기축통화국입니다. 자기들이 사오는 석유에 대해서 엔화라도 결제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비기축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결제에서 결제되는 순위가 한 0.1%, 세계 40위권으로 우리 원화가 경쟁력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약점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되고 잘 마무리됐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국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확정이 되는 것은 아마 이제 공식적인 발표가 됐을 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또 서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좀 내일 최종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일본이나 EU나 전체 포괄적으로 포함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께서는 이제 약속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에 투자할 돈을 차라리 우리 기업들에게 보조해 주는 건 어떠냐, 이런 강경 발언도 있었고요. 협상이라는 건 주고받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 반드시 이것만은 잃으면 안 되고 얻어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바로 운수업입니다. 자동차가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2위가 자동차 부품, 3위가 석유화학, 바로 배터리 분야이고 4위가 반도체입니다. 대한민국은 GDP의 무역 의존도가 제가 75%라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렇게 미국과의 교역이 필수적이다. 전체 수출의 3분의 1은 중국과 홍콩이지만 전체 수출의 20%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70%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된 모든 제조업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을 해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통상 협상을 해야 되고 타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렇게 미국이 바로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매년 1,000조를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하고요. 100조 정도가 매년 무역 흑자가 나는데 작년에는 한 80조 정도가 미국에서 무역 흑자가 났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무역 흑자가 나는 게 아니고 바로 미국이다. 바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이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화의 기축통화를 본인들이 좀 거부하겠다 얘기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 얘기가 미국에 더 이상 수출을 못하게 하겠다. 중국이나 브라질이나 러시아, 전 세계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을 못하게 되고 수입을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큰 타격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달러가 기축통화국으로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고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기축통화국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포기했었죠. 우리 대한민국도 어쨌든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마무리해야 되겠고 우리가 3,50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큰 돈은 한국에 도저히 투자는 불가능하다. 한국의 외환보 유고 자체가 이미 미국의 95%가 간접 투자되어 있습니다. 지금 4천억 달러 가까이가 미국의 국채, 미국의 정부의 기관채, 미국의 회사채로 투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간접 투자된 것을 직접 투자로 바꿔서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사항인데 우리가 금액을 크게 많이 낮췄습니다. 정부는 3,500억 달러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7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3,500억 달러에서 한 절반을 깎아서 2,0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황으로 봐서는 한 700억 달러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어제는 미일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일본 총리가 거의 취임하자마자 미일 정상회담이라는 아주 큰 행사를 치른 건데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과 일본의 격차는 지금 1인당 국민 소득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한 36,000달러 정도 되고 일본이 한 35,000달러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이 무역 의존도가 75%에 비해서 일본의 무역 의존도는 28%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와 같이 수출과 수입, 교역으로 먹고 살지만 일본은 내수 중심 사회입니다.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자동차가 가장 크고 유일합니다. 작년에 일본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한 650만 대 정도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 600만 대 정도 됩니다. 거의 격차가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미국에 가장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 부분이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은 15% 관세를 낮추게 됐는데요. 과거에 일본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2.5%의 관세를 물고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미 FTA로 2.5% 관세가 없었는데 이번에 25% 추가가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2.5%에서 15%로 관세가 올라갔지만 일본으로서는 대한민국보다는 경쟁력을 더 가지게 된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자동차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한 3위까지 따라왔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크게 올라갔고 또 미국의 인지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현대자동차가 일본의 도요타보다 더 높은 순위를 받았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은 일단 합의는 잘 됐습니다. 15%. 일본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 1조 3천억 달러 정도 되고 거기에 3분의 1이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됐다.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고 일단 일본은 잘 협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위성락 안보실장이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에이펙 정상 주간을 맞아서 국빈 방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주 박물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하여 회담에 앞서 방명록 서명, 공식 환영식, 무궁화 대훈장 수훈, 선물 증정 등 국빈 방안의 의전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예우했습니다. 상세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담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안보 분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책실장님께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인 5개월여 만에 한미 정상 상호 방문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방명록에 위대한 정상회담의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짧지만 고무적인 한마디를 남기면서 오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습니다. 두 정상은 8월 25일 백악관 회담에 이어서 약 2달 만의 경주 회담에서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개인적 우위와 신뢰의 토대를 굳건히 했습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내내 두 정상 간의 개인적 유대가 더욱 돈독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대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고 언급할 정도로 친근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87분가량 진행된 오찬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경제 사안은 물론이고 동맹의 현대화, 한반도 평화, 지역 정세, 한미 간의 조선 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인 의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우선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서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달냉전 시대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영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비 증대와 함께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자주 국방 역량 제고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핵잠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보셨듯이 한반도 문제 또한 오늘 회담의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두 정상은 8월 워싱턴에서의 페이스메이커 역할 분담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중단 축소 폐기를 통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설명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미 동맹이 억지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방한 계기에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북미 간에 계속해서 정상 간 만남의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박과 잠수함 건조 능력을 포함한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방위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높은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조선 협력과 관련해서 오늘 CEO 서밋 연설을 포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이 미국 조선 산업의 현대화와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두 정상은 가시적인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자고 하였으며 양국 NSC 외교 당국 간 조선협력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여타 제조업 협력도 논의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 상황이 견조하며 투자 여건이 계속해서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제조업 부흥을 위한 투자를 요청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 핵 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정상 차원의 관심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우리의 핵 연료 중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능력이 기묘하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진전된 역량을 토대로 원자력 등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서 더 큰 협력의 기회들을 모색하여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구축한 트럼프 대통령과 우위와 신뢰를 토대로 더욱 관계를 굳건히 함으로써 한미동맹이 미래 세대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한층 더 격상되는 한미동맹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다시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를 찾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모두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후로 김영범 정책실장께서 관세 및 경제 분야 관련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실장 김용범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그간 경과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한국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인하, 대미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 관세 협상을 큰 틀에서 타결한 바 있습니다. 합의 결과로 상호관세는 8월 7일부터 15%로 인하되었으나 자동차 관세는 합의한 대로 곧바로 인하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3,500억 불의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의 구조, 수익 배분 등 세부 조건에 이견이 있어 후속 협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와 23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과 일일이 세기 어려운 실무회의를 통해 미국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오늘 열린 한미 정상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장관을 터프 니고시에이터라고 지칭할 정도로 그 과정은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재무부, 통상교섭본부장은 USTR을 전담 마크하며 협상을 측면 지원하였습니다. 협상의 막판에는 정책실장인 저도 세 차례에 걸쳐 러트닉 상무장관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실 관계부처가 모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부 합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불은 현금 투자 2,000억 불과 조선업 협력 1,500억 불로 구성됩니다. 우선 2,000억 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불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불로 설정하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2천억 불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 협력 1,500억 불 소위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상호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됩니다. 품목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선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하였습니다. 그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하였고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 납입 한도는 최대 200억 불을 상한으로 설정하였으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조선 분야 1,500억 불은 우리 기업들의 FDI로 국내외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보증을 받게 되며 특히 선박금융까지 포함하여 외환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부담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업적인 합리성이란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 good faith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대5로 배분하기로 되어 있으나 한국이 일정 기간 20년입니다.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하였습니다.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 배분 비율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하였으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동손실을 보존할 수 있도록 특수 목적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 SPC로 설계하여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습니다. 아울러 미측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관세 인하와 발효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7월 30일 합의에 더하여 목재 제품, 항공기 부품, 제너릭 의약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인하를 확보하였습니다. 상호관세 적용에 있어서도 MFN이 15%를 초과하는 품목이라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품목은 15%의 관세가 부과됨을 명확히 하여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아직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인도 등 여타국 대비 유리한 수출 환경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관련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유무형 지원도 확보하였습니다. 미국은 동프로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의 임대, 용수, 전력의 공급, 구매 계약 오프테이크입니다. 구매 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신속 진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해 직접 투자하는 FDI 규모가 확대되었고 마스가도 당초 계획대로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하였습니다.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하였고 검역 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되어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손 드시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네, 먼저 이유진 기자, 네, 소속 매체와 성함 말씀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향신문 이유진 기자입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안보실장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을 요청하셨잖아요. 만약 공급이 허용된다면 이를 위해서 미국과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향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법적인 절차는 좀 검토를 해보아야만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도 좀 손을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을 해서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그 핵 연료는 군사적인 목적에 쓰기 때문이고 기존의 원자력 협정은 군사적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조정을 해야만 절차가 완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옆에 이동환 기자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예, 국민일보 이동환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용범 실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통화 스와프 얘기가 계속 있었었는데 그게 우리 외환 시장에 부담이 있음을 알리기 위한 협상 전략이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 요구를 했던 건지 그 과정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업 리스크를 가늠하는 투자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멤버가 구성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오늘 합의가 팩트시트로 결과물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통화 수합은 통화 수합이란 형태라는 정확히 영어를 썼느냐 그거 관계없이 이 외환 시장 이 규모를 3,500억 불을 현금 투자를 그때 당시는 연도 한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일시에 미국이 요구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 그러면 한국 외환 시장은 도저히 감내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명백한 것인데 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방법은 미국에서 고민해 줘야 된다. 이런 요청을 했죠. 그리고 저희가 그걸 필요 조건이라는 말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통화 수합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근데 통화 수합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외환 시장에 단기 어떤 그 불안이 급속도로 번질 경우에 단기간에 보통 한 90일 정도 그런 정도를 하죠. 그래서 미국도 그 우리가 이제 제시한 내용이 미국 재무부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상무부보다 재무부가 또 외환 당국의 전문가니까 충분히 이게 납득이 가는 한국의 저기 뭐랄까요 문제 제기다. 그래서 같이 이제 본격적인 검토가 들어갔고 규모 자체가 3천 뭐 그런 뭐 통화 수합 측면에서 본인들도 적합하지 않고 이런 뭐 장기 투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통화 수합한 형식도 적합지 않다는 내부 결론도 뭐 가졌고 우리가 그 제안 그런 그 정연한 그런 이유를 대해서 보냈을 때는 그 한 달간 미국 쪽에서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난감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수합이 적절치 않다. 그러면 이제 다른 대안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취재를 하시고 일부 보도했지만 원화 어떤 이런 뭐 컨버전하는 안도 나오고 한 시기에는 나왔는데 둘 다 미국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면서 한국이 주장하는 그 외환 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상호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연도별 한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가 연도별 한도를 설정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 이제 연도별 한도로 협상이 이제 옮겨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통화 수합 이런 필요성이 줄어든 거죠. 연도별 한도가 명시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연도별 한도 가지고 한참 논의를 하면서 통화 수합은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 협상 전략이냐를 떠나서 우리로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것이 이제 논의를 좀 실제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팩트시트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안보실장님이 안보와 다 합쳐서 팩트시트를 뭐 아마 뭐 하루 이틀 2, 3일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 MOU는 이제 통상과 관련된 MOU는 거의 무난히 다 마무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과 관련된 MOU는 미국 쪽 우리가 그 MOU는 그 MOU 가지고 수십 번 서로 실랑이를 벌였기 때문에 MOU에 대해서는 거의 뭐 문안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다른 전체 이제 안보나 이런 쪽과 같이 저희가 그 팩트시트나 이런 거는 조절을 할 거고 우리 통상 분야는 사실 MOU가 뭐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마무리된 거고 팩트시트의 일부 또 내용들이 보완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MOU 거의 다 뭐 양국 간의 세부 합의 내용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씀드렸고요. 질문 하나가 또 뭐였죠? 까먹었네 제가. 투자위원회. 투자위원회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입니다.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아마 상무부 장관이 미국 쪽에서 이제 위원회를 만들 것 같고 우리 쪽이 위원장인 거는 컨설테이션 커미티라고 협의위원회입니다. 협의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산업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협의위원회는 우리가 이제 하는 거고 양 위원회가 상호 협의하면서 이제 투자 프로젝트도 고르고 의견도 서로 내고 우리가 또 협의위원회가 전략적 법적 고려사항을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고 투자위원회는 협의위원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고 그런 절차로 돼 있습니다. 네, 가능하면 질문 하나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먼저 좀 손 드셔가지고요. 네, 여기 MBC 김재경 기자 먼저 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다소 좀 비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투자금을 이제 회수했을 때의 이익 배분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게 9대 1이냐 뭐 이렇게 얘기도 나왔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면 환수하기 전까지는 5대 5로 가는데 그 다음에 환수를 하고 나서 그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되고 또 그 이후의 수익금은 또 어떻게 투자를 해서 환수하는지 그런 방식이 좀 궁금합니다. 예, 뭐 마지막까지 양국이 이렇게 핵심 쟁점은 남아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일본 딜이 5대 5로 돼 있고 원리금이 회수된 이후에는 이제 이익 단계니까 9대 1로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5대 5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강한 문제 제기를 했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문제 제기 과정에서 그 비율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뭐 그런 그 비율로
명시하기까지는 합의가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끌어내지 못했는데 표현을 20년 이내 이게 5대5로 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한 20년 하면 원금이 나오잖아요. 5 곱하기 20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데 뭐 캐시플로우라는 것이 매년 똑같이 나오지는 않죠.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거는 초기에 많이 나오고 어떤 거는 초기 3년, 5년간은 별로 안 나와서 한 3년이나 5년 가서 보니까 야 이렇게 하다가는 이게 20년 내에 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상황이 이제 뚜렷해지면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게 우리 양국 간에 여러 협의를 하면서 그 이제 상호 이해하면서 그 표현을 넣을 때 상호 간에 암묵적인 그런 이해가 있는데 그걸 제가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리로서는 숫자를 우리가 원래 희망했던 그 숫자를 마지막에 아주 명확하게 넣지 못한 건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 문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이익 배분 우리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이익 배분에 우리는 그 장치들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에 제일 우리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는 연도별 한도를 설정하는 거였습니다. 연도별 한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거. 두 번째,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아주 명확하게 MOU의 문구로 모호하지 않은 걸로. 그래서 제1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MOU가 혹시 공개되면 보시면 되겠지만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건 아까 제가 이제 본문에 말씀했지만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거는 사전적으로 사업을 심사할 때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사업. 그러면 원리금 회수 처음에 상업적 합리성이 없이 그냥 했다가 5대5 그게 비율이 아무리 높게 설정돼 있는들 나중에 사업이 손실인다고 그러면은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첫 번째 사업 자체가 아주 양호한 사업으로 선정돼야 된다. 거기에 제일 주안점을 뒀고 5대5 부분도 그렇게 이제 사업 소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초기에 좀 더디게 좀 회수가 되는 그런 사업 그런 흐름이 좀 보이면 양국이 협의해서 그 비율을 고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점점 질문이 많아지죠. 일단 이명석 기자님 먼저 질문하시고요. 혹시 안보나 보안과 관련된 거는 카메라 끄고 백백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협상 고생하셨습니다. 연합뉴스 이명석 기자인데요. 그 정책실장님하고 안보실장님한테 하나씩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책실장님 좀 전에 발표하신 그 한미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타결을 지었던 미국이랑 일본 사이의 관세 협상 세부 내용하고 어떤 면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안보실장님은 아까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때 그 중국 쪽 잠수함 추정 문제를 좀 거론을 하시면서 우리 핵잠 연료 공급 허용을 결단해달라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발언이 앞으로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흐름에 맞물려서 우리도 좀 더 그런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본 구조와 이제 유사한 면도 있고 일본과 미국이 우리보다 먼저 9월 4일 날 MOU를 일본이 사인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또 뭐 더 같은 조건으로 많이 또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일본 딜이 우리에게 준고도 됐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로서는 아까 말한 5대5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좀 야속한 면도 있었죠. 뭐 그게 그렇게 이제 5대5로 되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일본 MOU에 확보돼 있는 일본도 매우 이제 당시에 치열하게 협상을 해서 안전 장치를 우리보다 먼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이제 훨씬 더 실질적인 협의를 해서 안전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확보한 안전 장치는 우리 MOU에 전부 그대로 이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비해서 일본의 MOU에 있는 내용 우리한테 이제 결여돼 있는 내용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이 확보한 안전장치는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기본으로 다 돼 있다, 한국에. 근데 우리가 일본 MOU에 없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좀, 새로 이렇게 협상 과정을 하면서 이제 추가를 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협상 그보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그 대외 자산이 월등히 많은 나라고 기초통화국이고 그래서 우리만큼 그런 이렇게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덜해서, 그런 어려움은 덜하죠. 그래서 우리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누차 말씀드린 대로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일본에 없는 그 장치들이 이제 우리 쪽에 추가되어 있는데, 첫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선별하여 투자한다. 이 조항은 우리는 이제 명시적 우리 쪽에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현금 투자 규모도 일본은 그냥 5,500억 불로 돼 있죠. 근데 우리는 3,500억 불 그 전체 패키지 중에서 2,000억 불만 현금 투자고, 그래서 이 현금 투자 대비로 하면 일본 대비 우리가 36% 수준이죠. 그리고 일본과 달리 우리는 조선 분야 투자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그 중요한 한미 간의 협력이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기업의 대미 조선업 진출 기회를 1,500억 불 특별히 이제 이건 딱 이렇게 조선업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제가 몇 번 설명드린 대로 일본에 없는 연간 투자 한도 200억 불 명시적으로 딱 이 한도가 설정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많이 또 그 이야기에서 그 아주 집념을 가지고 반영시킨 것이 투자 금액을 투자가 선정돼서 초기에 이제 소위 말해 선불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고 사업의 이제 기선고라고 그러죠. 사업의 진척 정도. 이렇게 기선고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 건설에서. 그래서 기선고 방식으로 분산 투자한다. 사업이 진행돼서 진도가 나가고 실적 투자가 그만큼 이루어진 그만큼만 돈을 그때 분납을 한다.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뭐 여러 개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보면 뭐 원자력 발전소도 짓고 뭐 여러 이제 인프라도 하고 여러 사업들이 조선도 하고 여러 사업체가 여러 개가 나올 텐데, 프로젝트별로 SPC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거를 하나로 엄브렐라로 만듭니다. 엄브렐라 SPC로 만들어서 사업하다 보면 상업적 합리성은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해도 가끔 보면 어떤 거는 뭐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고 더디고 그럴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이쪽에서 좀 더딘 쪽에서 또 잘 나온 쪽을 이익을 이렇게 풀을 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엄브렐라 SPC 구조도 한국은 반영돼 있다. 그리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임해야 된다. 이 조항도 한국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금리 상한도 우리는 이제 또 뭐 국제금융이나 이 시장이 일본보다는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얇기 때문에 딥하지 않죠. 그래서 기존 뭐 좀 전문적입니다만 상한을 일본 플러스 30bp로 반영했고, 거기에 대한 기준금리도 2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를 적용하니까 같은 금액 투자하더라도 한 우리가 110bp, 한 1.1% 포인트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여기저기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꼭 특정 국의 잠수함을 지칭한다기보다는 그쪽에 북한, 중국 쪽 수역에서의 잠수함들을 말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잠수함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일종의 스텔스 전력 같은 것이기 때문에 탐지가 어려워서 우리 주변 수역에서는 그게 누구의 잠수함이든 잘 탐지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네, 이번 좀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MBN 서남빛 기자님. 네. 예, 김용범 실장님께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그 연간 한도액 200억 불을 투자하기로 한 건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캐피탈콜의 방식으로 간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콜을 한 번에 뭐 200억 불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든지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혹은 뭐 그럴 때 우리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안전장치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마스크화 부분인데, 보증과 선박금융 등이 섞여 있는 형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서도 현금 투자가 들어간다면 그 투자와 뭐 금융, 보증 뭐 이런 그 항목별로 비율이 각각 좀 어느 정도씩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캐피탈콜이고요. 캐피탈콜이고 말씀드린 대로 일시에 그렇게 뭐 사업 됐다고 한꺼번에 다 보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업별로 그것도 기선고, 마일스톤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마일스톤. 이게 사업이 진척되는 정도에 따라서 보내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착수금만 가겠죠. 착수금 정도 가고 사업이 이제
연도별로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에 그 돈이 한꺼번에 요청돼서 인출되는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질문을 주신 김에 제가 말씀드리면 200억 불이 그럼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라는 게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관심이었어요. 지난 한 2, 3주 동안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외화 자산의 그 운용 수익을 좀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 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외화 자산의 이제 운용 수익이 우리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자, 배당 이런 걸로 그 수익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그쪽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만약에 그 중에 일부를 기체를 하면 아마 이제 정부 보증채 형식으로 할 것 같은데, 정부 보증채도 국내 외환 시장에서 조달할 생각은 없고, 만약 그런 경우라도 인터내셔널 캐피탈 마켓 국제 시장에 가서 기체하는 거는 뭐 산은이나 수은이 가서 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추가로 국내 외환 시장에 이것 때문에 공급이 늘어날 일은 절대 없다.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우리 산은이나 수은이 뭐 기체할 때 이쪽 용도로 기체 금액이 아주 클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200억 불 연도 한도면 우리 보유 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으로 거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내 외환 시장에 신규로 충격이 되는 부분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 마스가 부분은 이제 그 선박금융이라고 그러죠. RG라고 그러죠. 선박금융이 많이 쓰이니까 RG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고, 뭐 일부 대출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도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 성격에 따라서 뭐 군용선인지 국가가 발주하는 뭐 군용선인지 상선인지 그 조건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고, 우리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조선업 1,500억 불이라고 그래서 뒤에 있는 뭐 앞에 캐시 2,000억 불이 조선업에 아예 쓰이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2,000억 불 이 부분도 조선 분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00억 불은 이제 이쪽은 훨씬 더 이 자유로운 그 영역이라서 1,500억 불이 아마 대종은 뒤에 뭐 별도로 1,500불 부분이 될 텐데, 조선 분야에서 우리가 우리 필요에 의해서도 캐시 인베스트먼트 형식을 일부 뛸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이 2,000억 불 내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워낙 많아서 아마 오늘 다 소화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손 드셨죠? 네. 한 두 분 정도 질문 더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두 분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정책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YTN의 강진원입니다. 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그 관세 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그 국가안보실 3차장께서는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이 기간이 얼마 안 돼요. 그럼 안 되는데 이렇게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게 된 백그라운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양보를 한 건지, 아니면 미 측에서 양보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외에 이 짧은 시간 사이에 어떤 그 뭔가 변화가 있었는지, 그게 타결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한 뭐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 없고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오영주 차장이 말씀하셨는데 타결됐는데 우리가 양보해서는 그렇게 되질 않았겠죠. 그렇게 대통령께서 발언하셨는데 그게 며칠 만에 우리가 양보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그거는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누차 말씀드린 대로 시기 때문에 국익을 뭐 이렇게 소홀히 하는 일은 없다. 여러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그 원칙대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그런 백그라운드 브리핑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뭐 과정을 우리 김종관 장관님이랑 같이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그 전망을 박지는 않았고, 뭐 당일날 우리로서도 급진전됐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네, 아까부터 손 드셨는데, 네, 이성택 기자 먼저 하시고 요 정리하고 혹시 뭐 필요하시면 질문 더 받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오늘 먼저 그 정책실장님께 관세 인하 시작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안보실장님께는 이번에 그 잠수함 문제랑 별개로 기존의 그 안보 협상 관련해서 원자력 협정 그리고 이제 국방비 증대, 미국산 무기 이런 쟁점들이 있었는데 오늘 좀 어떤 논의가 있었고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된 게 있는지 이 두 가지 점이 좀 궁금합니다. 일본이 9월 4일 날 합의를 했고요. MOU 사인을 했고 9월 16일 날 관보가 이제 관세 인하 관보가 미국이 이제 게재됐으니까 한 14일인가요? 12일인가요? 예. 4일, 예. 12일 걸렸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이제 조금 뭐 다른 거지만 우리는 MOU에 이 MOU를 이행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돼야 되고 그 법이 국회에 가서 통과돼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름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대미 무슨 투자 펀드 이런 게 이제 기금이 하나 신설되고 그 기금이 이제 정부 보증제를 발행하고 어떻게 네. 대통령실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결국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15%로 이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날부터 이제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3,500억 달러 중에 2,000억 달러로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 4,200억 달러인데요. 이 중에 현금이 4.6% 가지고 있습니다. 약 한 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한 200억 달러를 전액 매년 미국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10년간 한 2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서상으로는 2029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한 3년 남았는데요. 이제 1월 달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재임하는 동안에는 매년 200억 달러를 현금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고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 외환 보유고의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미국에 직접 투자로 됐다는 거고 우리가 정부가 요구했던 것은 뭐 한 70억 달러 또는 뭐 100억 달러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미국이 당초 얘기했던 250억 달러에서 서로 조금 양보하여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매년 1,000조를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하는데 작년에 무역 흑자 우리 100조 정도 났습니다. 85조가 미국에서 났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무역 흑자로 낳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가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됐다. 이런 것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 가장 잘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은행과 국회,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더 많이 비축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는 4,200억 달러인데요. GDP 대비 23%밖에 안 됩니다. 한국의 경쟁국인 대만이 국가 GDP 대비 77%, 약 6천억 달러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대만보다도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적은 수준이고 일본은 1조 3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일본과 미국은 무한대로 통화 스와프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은 2008년도에 미국과 통화 스와프 600억 달러가 체결돼 있었고 일본과 700억 달러가 체결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두 개 다 종료가 된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1997년도 외환위기 당시에 일본이 주도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단기 채권을 팔면서 시작이 됐고 미국도 덩달아서 외환 위기의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결론은 이 국제금융시장은 그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결제원이 제안한 우리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9,200억 달러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지금보다 2배 이상 더 늘려야 되겠고 또한 미국과의 이런 통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 아주 잘한 일이다.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도 잘 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통상협상이 마무리된 것은 정말 다행스럽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